너무 싫어. 야,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들 저러는 걸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2기 4화 돌싱 특집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팀 옥순이죠. 옥순 씨를 4명의 남자가 골랐었고 그 분위기가 한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아찔했다. 저는 한 24기였나요? 24기 그 옥순 씨, 인기녀 옥순 그 장면 다들 아시죠? 그 장면이 살짝 떠올랐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작진은 역시나 그 장면을 빼놓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짠 할 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반가울 일인가? 반가운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 한 분께서. 아, 그래서 우리의 정상인이죠. 아직까진 정상인으로 보이는 광수 씨가 그냥 하는 얘긴데라고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옥순 씨도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흡사 상철 씨가 이제 분위기를 착 냈기 때문인데요. 아,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옥순 씨가 하지 않을까? 아, 옥순 씨가 계산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네요. 얼마나 나왔을까? 많이 나왔나? 아, 장어 5인분 드셔가지고요. 2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뭐 많이는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경수 씨는 선택을 많이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될까? 되겠냐? 그렇죠. 뭐 장어 먹고 5시서 20이면은 뭐 싸죠.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전환되고요. 카페가 나옵니다. 1대1 대화가 또 빠질 수 없죠.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수 씨가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수 씨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4화째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이제 힘내라는 의미로 1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첫 번째 1대1 대화는 옥순과 영수입니다. 입만 열면 실언이 터지는 남자죠.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영수는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곤조를 내세웁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조건 기억하시죠? 저는 기독교 다니는 분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이 없는 사람도 안 된다라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이거 뭐 누가 보면은 영수 씨를 옥순 씨가 골라서 온 데이트인 줄 알겠어요. 옥순 씨가 갑의 위치인데 뭐 본인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네. 아, 그리고 영수 뭐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 무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옥순 씨밖에 없었대요. 갈 곳을 잃어서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 저 여자 알아보니까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한테 너뿐이야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근데 뭐 솔직한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여자는 자식 안 낳아준다던데요? 이 여자는 교회 나간다던데요? 남은 게 없어서 너한테 왔어. 이런 거는 좀 멋은 없다, 그쵸? 영수는 솔직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렸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솔직하기 전에 생각은 한 번씩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응? 근데 영수가 보기에는 영숙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아, 영숙님한테 미안한데 이걸 어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의식 과잉까지. 근데 영수가 입을 열면 열수록 옥순 씨의 표정은 가뜩이나 피부도 까만 양반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화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영수 씨랑 계속 여자분들이 얘기만 하면 좀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말의 내용 때문일까? 아니면 영수 씨가 전문적인 구찌 케어가 좀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보게 되죠. 야, 옥순 씨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진짜. 아이고, 그리고 영수 씨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숙이 빵표였다면 내가 나갔을 거래요. 이걸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하고 있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확실히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그쵸? 혼내주고 싶다. 근데 내일 모레 50인데 저 주변 머리가 저게 가능해요? 영수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영수는 또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영숙과 옥순을 두고 고민을 했대요.
굳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옥순이랑 데이트를 한다는 건 옥순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목적이 수반되는 행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옥순을 밀어내는 얘기만 하고 있네. 그래서 옥순 씨가 근데 하필이면 영철 씨가 옥순 영숙님한테 갔네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수 씨는 왜요? 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혼했는지 너무 알겠고 주변에도 그렇게 막 친한 사람들 막 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쵸? 그래도 음침하진 않아서 견딜만 해요. 물론 연애는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두려면 아예 못 둘 정도는 아닌데 좀 가까이 두기는 싫어, 확실히, 그쵸? 말실수 할까봐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말실수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일정대 울타리 안에 넣기는 정말 싫은 사람이긴 해.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어폰을 끼고 듣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발음 하나하나 입에서 굴리는 소리 하나하나를 듣거든요. 냄새 날 것 같아. 이 발음, 이 소리에서 냄새 안 나기 쉽지 않다. 10기부터 쭉 봤는데 어제 방송이 제일 노잼이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23기가 있었잖아요. 23기 초반은 진짜 최악이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 데려가기 딱 싫은 타입. 근데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갈 수가 있을까? 일단 부부가 돼야 되잖아. 부부도 안 될 것 같은데. 영수는 근데 그 옥순 씨의 표정을 읽지도 못하나 봐요.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이가 안 나갔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이 대화가 성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 귓방맹이를 한 대 맞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아저씨는. 근데 뭐 그래도 뭐 옥순 씨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는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15분의 1대1 대화는 끝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영수 씨가 우리한테 보여주셨네요.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다. 그리고 영수 씨가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또 그 먹어 들어가는 소리로 옥순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뭐 나에 대한 호감이 좀 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눈치도 없네요. 확실히,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옥순 씨는 영수님한테는 관심이 진짜 없었대요. 영수는 센스 없는 강남 오렌지족 화법 같다고요? 야, 오렌지족이 몇 년생이죠? 영수 씨가 실제로 오렌지족이 맞나 그럼? 옥순 씨는 내 짝으로 영수가 상상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옥순 씨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영수는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조건이 맞는다고 싶어서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런 조건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선호해주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 다 똑같아 사실. 너 내 애기 낳아줄 수 있지? 너 기독교, 너 교회 안 나갈 거지? 해서 오는 남자를 누가 좋아해 솔직히. 멍청한 소리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오면 와, 여자를 진짜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영수 씨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영수는 구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리안족이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하는데요. 야, 이 두 분이 같이 있네요. 야외에서 대기 장소에 상철과 광수가 같이 있습니다. 광수는 솔직히 지금 한마디도 섞기 싫을 거 아니야, 상철 씨랑. 근데 또 상철 씨가 눈치 없이 광수한테 뭐 또 쫑알쫑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철 씨가 뭐 얘기를 꺼냈습니다. 광수님도 옥수님인가 싶어서 광수랑 대화를 나누고 싶었대요. 그래서 상철 씨는 광수랑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앞으로 으쌰으쌰 해서 잘해보길 바랬대요. 그건 네 욕심이지. 그 자기 욕심대로 안 따라준다고 그거를 그따위로 행동을 하면 되나? 그래서 광수 씨가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상철님 그러지 마세요. 저랑 얘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상철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세요. 라고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그래서 상철 씨가 뭐 그럴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뭐 그런 일, 사소한 일들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대요. 너만 얼굴 붉혔어. 아니 혼자 얼굴 붉혀놓고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광수 씨가 웃으면서 얼굴을 왜 붉혀요?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상철 씨는 얘기해요. 나는 솔로 보니까 뭐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싸우는 거야.
광수 진짜 상철이랑 상종도 하기 싫을 듯. 제가 이제 광수 씨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읽어보자면 진짜 대화 한 톨도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만 상철 씨가 진짜 골라서 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하면 남자 커뮤니티, 남자 세계관에서는 100%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서 광수 씨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것이고 내가 진심인 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스럽네요, 광수 씨. 플러스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해볼 거였으면 건배사를 빈정되지 않았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성질 부리는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 너무 싫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경수 씨도 화장실을 갔다 오셨나 봐요.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좀 쓸데없는 장면을 좀 길게 많이 보여주긴 한다, 이번 화가. 상처는 너무 이상해서 살짝 무서울 정도. 의학 공무관.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있어. 꼭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보면은 꼭 저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무한 생성되나 봐.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이 15분이 오버가 됐는데 영수 씨가 안 오고 있으니까 광수 씨가 먼저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말 걸지 말아줬으면. 근데 꼭 저런 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걸고 다녀.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두 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저 미안한데 15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영수 씨가 환하게 네라고 하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영수 씨의 그 구강 구조랑 치아를 자꾸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치아가 굉장히 누러진 걸 보니까 조금 어쨌든 치과를 한번 가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치아 보니까 흡연하시는 듯. 안 하면 이상한 치아다. 그리고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이셨거든요, 영수 씨가. 근데 이 정수리 쪽이 좀 아쉽다, 그쵸? 한 10년만 결혼 빨리 하지. 정수리도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이게 그 반사광 뭔지 알죠? 반사판처럼 여기가 정수리가 반짝반짝 하는데 좀 아쉽네. 날 주변만큼 정수리가 텅 비어 있다. 진짜 너무 나빴다. 말 주변만큼 정수리가 텅 비어 있다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비유법이 상당하시네. 책 많이 읽으시나 보다. 내성적이지만 화가 많은 님.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옥순과 광수의 1대1 대화 시간이 됐습니다. 광수는 오늘 아침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상철이 옥순을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옥순과 아침에 대화를 할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가 다 빨린 옥순 씨는 그냥 어련히 순자 씨랑 얘기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대요. 광수 씨도 근데 되게 솔직한 편이네요. 저는 솔직히 옥순 씨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순자와의 대화를 일찍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성을 확실히 좀 내비치시네, 광수 씨가. 옥순 씨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리고 옥순 씨도 그에 화답을 합니다. 오늘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광수를 고르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옥순 씨가 광수님 근데 이혼 사유가 뭐예요? 그건 얘기 안 하셨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보통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됐고 트라우마가 됐겠지만 그 관련된 일이 한 번은 무조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 반드시 물어봐야겠죠. 광수 씨는 성격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더 잘못한 것 같다. 바쁘다는 이유로. 근데 광수 씨가 약간 워커홀릭 느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앙 하고 물어버립니다. 설마 결혼 생활에 소홀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광수는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준다고 느끼게 했던 것 같대요. 확실히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혼 사유를 솔직히 말하겠냐고. 근데 뭐 약간 그 자기 변호적인 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혼 사유를 물어보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좀 판단하는 도구로 쓰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사유보다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구나. 그러니까 들으면 알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걸 좀 보는 용도로는 좋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옥순 씨가 또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이혼 사유에서 완전히 자유롭냐? 시간을 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 광수는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1년이 됐는데 마음 정리도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1년이면은 뭐 정리가 되겠죠. 광수님은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 손에서 못 놓는 스타일. 광수 씨는 이혼한 직후에는 너무너무 슬퍼서 막 길 가다가도 울고 집 문 열면서도 울고 했는데 스스로 삭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과에서 엄청 바쁘다고. 오, 그리고 곧바로 광수 인터뷰가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옥순에게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드셨나 보다 확실히. 외모도 예쁘시고 대화의 결도 맞고 텐션이 너무 높지도 않고 다 좋대요. 광수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자신감이다. 누가 얼마나 많이 옥순을 선택했든 간에 휘둘리지 않고 진득하게 옥순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공법이자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협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그리고 잠시 후에 상철 씨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철과 옥순의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옥순 씨가 좀 상철 씨한테 정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갑자기 상철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진지 모드가 온 켜졌다라는 자막이 나와요. 벌써 보이죠, 결과가? 아, 그리고 상철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옥순 씨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는데요. 좀 전까지 광수랑 얘기할 때는 옥순 씨 눈이 반짝반짝 총기가 가득하더니 앞에 앉은 남자가 상철 씨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동태 눈깔이 돼버렸습니다. 상철 씨는 잔뜩 진지한 표정을 하고요. 어쨌든 선택은 옥수님한테 달린 거잖아요. 라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동어 반복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 얘기를 이렇게 길고 진지하고 재미없게 하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상철 씨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선택이라는 것이 옥순 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옥순 씨의 선택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굳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이 옥순 씨의 선택을 존중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방법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옥순 씨가 웃참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푸 하고 웃어요. 근데 또 옥순 씨가 얘기는 또 예쁘게 해줘요. 너무 진지해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진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짜라서 웃은 거지. 그러니까 성인이 초등학생이 진지하게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봐. 성인인 나한테 웃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옥순 씨가 그냥 가볍게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상철 씨가 잔뜩 그 눈에 이렇게 힘을 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또 하면서 결혼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포기해서 같이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둘이 원한다면 근데 상철 씨가 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옥순 씨가 우참에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철 씨 같은 스타일이면 자기 말 끊고 비웃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할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이 얘기가 왜 웃기지? 라고 자문을 하는데 그냥 애기가 너무 어른인 척을 하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옥순 씨는 상철이가 너무 이렇게 무게 잡지 않고 가벼운 모습도 좀 보고 싶대요. 궁금하대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상철 씨는 또 진지하게 미간에다가 힘을 빡 주고요. 이순이, 삼순이, 사순이 다른 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옥순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옥순 씨는 또 웃습니다. 옥순이 웃을 때마다 상철이 발작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본다.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약간 그 이성의 끈이 간당간당하게 상철 씨가 화를 낼랑말랑하는 그 약간 그 찌릿찌릿한 게 있긴 있어요 표정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철 씨도 옥순 씨한테 돌직구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또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6일 안에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쌓여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옥순 씨한테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었대요. 4명한테 선택을 받았어도 아직 나야? 나 괜찮아? 라고 뭐 좀 확인을 갈구하고 있었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아는 말을 무게 잡고 얘기하니까 웃기다. 다 알기도 하고 그냥 불필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계륵 같은 말이거든요. 아 계륵도 아니다. 계륵은 그래도 뭐 먹을 수나 있지. 그냥 하등 쓸모도 없고 모두가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그냥 어려운 단어 한두 개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튀고 싶은 것 같아. 주목받고 싶고 지적 허영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상철은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수님의 매력은 대화하면 편해요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상철 씨처럼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철 씨의 이상형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래요. 한번 만나봐. 자, 그리고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경수가 1대1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수가 뭐 옥순이랑 할 얘기가 있을까? 경수 씨는 뭐 다른 여자랑은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옥순 씨가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저한테 할 얘기가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수 씨가 또 초면에 쎄한 얘기를 합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얘기를 할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도 쎄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옥순 씨가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가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몸을 뒤로 가면서 팔짱까지 껴버립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했다. 너한테 관심 떨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어쩜 이렇게 다들 하자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일까? 정말 짧은 기간에 그렇죠? 그리고 경수는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 없는 여자를 만나기가 오히려 부담스럽대요. 경수 씨는. 경수 씨는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그런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식이 있어. 돌싱 여자를 만나? 미안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경수 씨는 이게 뭐죠?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 자식이 없는 돌싱을 만나면 너무 미안하죠. 근데 혹시 음식은 잘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안 미안한가 봐.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을 듣고 옥순 씨는 왜요? 밥 차려줘야 돼요, 제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옥순 씨는 경수라는 남자 감이 잘 안 잡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요리를 잘할 것 같지도 않대요, 경수가. 그쵸, 얼굴에 요리가 없긴 하죠, 경수 씨가. 그 순간 상철 씨가 등장해가지고요. 대화가 다 끝났다라고 알려주네요. 4대1인데 라인업이 레전드다.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영수, 상철, 경수가 한 번에 다 왔네. 아, 경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냥 빨리 가서 현숙님이랑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옥순 씨랑은 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옥순 씨가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 그런지 눈치가 빨라요. 경수랑 사귀게 된다면 많이 싸울 것 같대요. 아, 정답이죠. 매일매일 싸우겠죠. 그리고 뭔가 여자를 잘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대요. 제대로 보셨네.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대요. 제가 경수한테 막 야단치고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셨대요. 뭐 예지력이 좀 있으신가 본데. 반면에 광수와 대화할 때는 편하고 안정적이었다. 근데 광수랑 상철이 호감도가 비슷하다는데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는 좀 제가 주워 담아도 될까요? 광수 상철이 호감도가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지? 사람 보는 눈 진짜 없네. 자,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얼추 1시간 했으니까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방금 화장실 다녀오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 잘 산 템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즐겨 먹는 그 간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풍국면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팔거든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혹시? 개꿀 맛이거든요 이거.
별미죠, 별미. 풍국면 들기름 막국수.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 이제 고기리 막국수로 대변되는 그 들기름을 넣은 막국수 계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로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쫄깃한 면이거든요. 메밀로 만든 면인데 딱 4분을 삶으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을 삶으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그 면의 식감이 약간 흐물해지다가 찬물에다가 그 차갑게 하면은 되게 그 레어한 스테이크에서 안에 들어있는 그 빨강색 소고기 부분 있죠. 그 식감이에요. 면이 그 되게 부드러운 소고기 속살 식감의 메밀면인데 거기에 소금 간이 돼 있어요. 면 자체에. 그리고 들기름이랑 약간의 간장 소스랑 김가루랑 깨를 뿌려서 먹는 건데 굉장히 맛이 좋죠. 인터넷으로 팔면은 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다. 이 면에 소금 간이 돼 있는 게 킥이다. 개꿀 맛이다.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다음 데이트 주인공은 정숙과 영호라고 합니다. 이 둘은 무려 8살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말 안 하면은 두 분이 그냥 동년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뭐 방지턱을 밟았는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요거 아시죠? 주접사하는 거. 정숙 씨가 몸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싹 막아주시네요. 주접을 싸고 앉았네, 그쵸? 경수가 언젠가는 크게 한 건 저지를 듯. 빌런이 많은데도 지루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건데, 그쵸? 근데 영호 씨가 이렇게 또 주접 싸는 손을 뻗어주니까 정숙 씨가 또 그 응해줘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또 감싸 안네요. 재밌네, 이 둘. 근데 뭔가 지금 두 분이 8살 차이 연상 연하긴 하지만 가만히 제가 이제 두 분의 관상을 좀 봤거든요. 조금 맞는다, 둘이? 둘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관상 합이?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식당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정숙 씨는 고생했다면서 물을 이렇게 뚜껑까지 따가지고 영호한테 건네줍니다. 센스가 있으시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행동. 그것은 뭐냐? 바로 타인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이거 뭐 사실 물병 까주는 거, 뚜껑 열어주는 거, 뭐 문 여는 거 잡아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이제 호감을 품게 되고 언젠가는 또 친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산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두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저한테 좀 친절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숙 씨가 영호는 평소에 눈을 잘 못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영호 씨는 눈을 마주치면은 무장이 해제돼 버린대요, 여자한테. 그래서 시선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눈을 막 되게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또 눈을 너무 봐도 좀 어색하지 않나?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좀 생기네. 투표 한번 가죠. 눈을 대화할 때 눈을 잘 보는 이성 좋다.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할 때 눈을 계속 잘 보는 사람.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 쪽이거든요. 부담스럽다고.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그래가지고 뭐 눈을 쳐다보면 구미호한테 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 씨가 제 눈을 한번 보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좀 설렐 수도 있고 재밌는 그 꽁냥거리는 장면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지금 이 두 분 꽁냥거리는 거 장면 보고 집중이 안 돼서 좀 딴 생각했어요, 사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이 두 분한테는? 나솔 리뷰어인데 집중이 안 되네. 자,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 눈을 한번 보세요라고 정숙 씨가 얘기를 해서 정숙 씨 눈을 봤는데 아 미치겠더래요. 아 미치겠더래.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여자랑 눈 마주치면 그냥 다 빠지는 거야? 어떻게 된 걸까? 안 어울린다 두 분. 아 근데 어울리기는 하는데 재미가 이게 순수 재미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케미가 없어서 그런 거보다. 아니 케미도 괜찮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영호 씨는 많이 설렜대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되게 오랜만에 만나 보시는 것 같긴 하다, 그쵸? 쑥맥이노. 자, 두 분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야 합법적으로 정숙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외모가 상당히 떨어지잖아, 여자들보다. 근데 여자들이 나이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2살 연상 누나까지만 만나봤거든요. 근데 뭔가 8살 누나, 10살 누나, 9살 누나랑 만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사실은. 어떨까? 10살 누나인데 진짜 뭐 속된 말로 개 이뻐. 그 좀 흔들릴까? 남자분들이 매력이 없어서 보는 아줌마가 안 설레인다. 멘트가 좀 올드하다. 아, 군인이다 보니까 너무 누나 같다. 근데 지금 영호 정숙이 앉아 있는데 비주얼만 보면 얼추 맞긴 하거든요. 괜찮아. 여자분들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랑 나이 차이는 외관적으로는 크게 안 나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면 이모다.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로 치면 전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뭐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반 여자 누가 있을까?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40대 중후반의 여자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옛날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오나라 배우 아세요? 오나라 씨? 이분이 4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뭐 여자로 보이긴 하겠다 이 정도면. 여자로 보이긴 하네요. 또 누가 있을까? 40대 중후반? 그냥 40대 후반으로 검색을 해야겠다. 오나라 신참. 송혜교? 김태희? 혹하는데요? 김태희 송혜교에서 장나라 씨. 여자네. 여자 맞긴 하네. 만나봤는데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오래 사귀기는 힘들다고. 오나라는 제일 예쁜 아줌마잖아요. 예시가 잘못되긴 했죠. 오나라님 50대세요? 와, 10살 이상도 괜찮겠는데 나도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지현 씨? 전지현 씨 몇 살이지? 전지현 나이. 전지현 씨는 44세입니다. 전지현 씨는 뭐 신봉선 씨요? 잠깐만, 내가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데 텐션이 이렇게 훅 죽었죠? 신봉선 씨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신봉선 씨의 나이는 45세라고 하네요.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여자로 보이는 건 외모보다는 말투나 행동에서 느껴진 여성미를 봐야 된다. 세대 차이를 못 숨긴다. 듣는 노래부터가 다르다. 잠깐만, 송혜교 씨가 몇 살이지 그러면? 송혜교 씨는 46세. 나도 모르게 송혜교 씨요? 전지현 씨요? 이러다가 신봉선 씨요? 라고 나도 모르게 참 신뢰를 범해 버렸네요. 신봉선 씨 제가 참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봉선 씨가 제 방송을 뭐 지나가다가라도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좋아합니다, 신봉선 씨. 신민아 씨 기가 막히죠, 신민아 씨. 근데 예쁜 분들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신봉선 씨한테 또 죄송해지네. 신민아 씨는 나이가 42살입니다. 야, 근데 진짜 그 시대를 수놓았던 최고의 미녀들이 이제 다 40대가 되는군요.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 40대 후반, 그러니까 신민아 씨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려. 10살 차이를 보려면 한 40대 후반 짓긋다. 나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해버렸네. 어쨌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10살 차이 누나 괜찮을 수도 있다. 여자로 확실히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여자로 안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봤던 분들이 외모로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사실 뭐 배우고 뭐 연예인들이고 하니까 일반인으로 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케바케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보죠. 신민아 비율 개부럽다. 제가 신민아 씨를 또 실물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은근히 또 연예인들을 많이 봤는데 신민아 씨는 정말 그 좀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세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신민아 씨를 우연히 봤는데 진짜 뭔가 약간 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몸 비율이 막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어쨌든 일반인의 몸 비율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숙 씨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호 씨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분은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느낌이 괜찮아. 느낌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영호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여자로 보이는 건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남자가 이 정도까지 표현한다? 이 정도면은 좀 꽂혔다고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이보다는 외모네요. 씁쓸한 진실이죠. 아, 친한 동료분도 신민아 비율인데 얼굴이 너무 다르다고요? 아, 신민아 씨랑 같을 수는 없죠. 정숙님 이쁘시던데. 그러면 정숙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40대 중반쯤 되시나? 관리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하는 데이트를 꼭 해보고 싶대요. 영호 씨는 영화관을 마지막으로 간 게 한 8, 9년 전이라고. 근데 정숙 씨 표정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영호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영호 씨는 막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해본 게 없어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다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숙 씨가 갑자기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걸 다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뭘까? 그리고 스카이다이빙도 이제는 머리가 아파서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불면증 환자인데 방송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 라이브 처음 듣게 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저의 미천한 재주가 쓰임이 있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한 보람이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로 안 보이는 스타일이다. 제가 또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정숙 씨 솔직히 예뻐. 젊었을 때 더 예뻤겠지. 영호 같은 남자? 남자로 보이기 어렵겠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제가 하는 게.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음식이 서빙이 됐는데요. 초밥도 뭔가 그 뭐 데이트용 초밥이라기보다는 친구들끼리 야 여기 특선 초밥 맛있대 라면서 가는 그런 느낌의 초밥 플레이팅으로 나오긴 하네요. 그냥 남동생 보는 것 같다. 근데 또 정숙 씨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영호 씨 같은 사람 괜찮지 않을까? 뭐 제가 영호 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처음에 조금 재미없다고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골인 줄. 와, 나 은행골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은행골도 저건가? 프랜차이즈예요. 저 신촌에 있는 은행골 진짜 자주 갔었는데 거긴 맛있어요, 진짜. 은행골 맛있겠다, 추룩. 은행골 진짜 맛집이에요. 안 가보셨으면 한번 꼭 가보세요. 저 은행골에서 먹은 초밥만 한 1000개 될 겁니다. 아마 신촌이 본점일 거예요. 저 진짜 한 10여 년 전에 일주일에 한 3번씩 갔어요. 신촌 은행골. 근데 정숙 씨가 계속 잘 받아주기는 해요. 뭐 초밥을 먹는 방법이 뭐 이렇다 저렇다 영호 씨가 얘기하니까 배웠다. 역시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웃으시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알려면 이게 입을 가려보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정숙 씨 입을 한번 가려볼게요. 눈도 웃고 있는데 정숙 씨? 진짜 웃음 아니야 이거? 진짜로 웃고 계시는데 뭐죠 이거? 아 그리고 영호 씨 20대 남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 지그시 스킬 아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정숙 씨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저 이제 아이 컨택 잘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투에 좀 기름기가 끼기 시작하네요 이 양반이. 엥? 근데 갑자기 정숙 씨가 일어나더니 밥값을 결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호 씨가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하네요. 아 나도 저런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정숙 씨가 밥값을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숙 씨는 계산하고 자리에 앉지 않고요. 화장실로 곧바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이 복도 끝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영호 씨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대. 이거 지금까지 나는 솔로 중에서 여자 화장실 갈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두 번째잖아요. 왜 하필이면 따라해도 그분을 따라해 영호 씨. 이거는 아니 여자 화장실을 왜 따라가? 어우 소름 끼쳐. 남자인 나도 소름 끼친다 이건. 아니 왜 따라가 화장실을?
아니 영호 씨 마이너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례예요, 솔직히. 화장실을 왜 따라가? 아니, 그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손마테아를 왜 따라하냐고. 손마테아는요. 정면교사가 아니에요. 반면교사의 표본이에요. 그 사람의 그 무엇도 따라하면 안 돼요. 낯설 공부 좀 하고 나오시지. 아니 설마 했는데 야 화장실을 따라가네. 야, 어이가 없네. 고개응대하는 느낌이야. 아이고. 야 근데 저 진짜 설마 했는데 화장실을 따라가네. 전우 전우조라고요. 근데 저 정숙 씨 반응이 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할지. 근데 영호 씨는 확인만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시나 봐요. 근데 또 자리에 앉진 않고 문을 빼꼼히 열고 정숙 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잘 보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계속 이렇게 열고 있어요. 영호 씨는 22기를 좀 보고 오셔야겠는데. 근데 이거다. 이게 투표 한번 가자. 이거 투표 한번 방귀도 못 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를 항상 그 100%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원치 않는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소리가 난다거나. 근데 화장실은 나만의 공간이잖아, 솔직히.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이제 바디 컨트롤을 어느 정도 놓을 수도 있는 곳인데 그 앞에서 소개팅한 남자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용변을 보고 시원하다 이러고 딱 나왔는데 앞에 서 있어. 너무 끔찍해. 너무 그 이상의 악몽이 없어. 최악이야.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이야, 그쵸? 근데 또 모르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 투표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대화할 때 눈을 잘 보는 이성은 좋다가 54%, 너무 부담스럽다 46%. 저도 앞으로 눈 보는 연습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종료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미 이렇게 하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는 이성.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2번은 너무 불쾌하고 소름이 끼친다. 자, 투표 가겠습니다. 결혼을 한번 해봤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싱 특집을 보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가 조금 그 조리돌림에 가까운 얘기들도 하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데 내가 결혼을 못했다는 건 어쩌면 내가 저들을 욕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제발 아니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쾌까지는 아니고 불편하다. 근데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라고 투표해 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 분들 이제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라고 투표해 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인스타그램을 켜서 그 선마테아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DM 한번 보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요코님 감사합니다. 또 저의 기유를 부정해 주시네요. 자 그렇게 잠시 후에 정숙 씨가 이제 용변을 다 보시고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실 앞에 갈 때는 없었던 카메라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을 한번 슥 보고 갸웃을 한번 하고 지나가시네요. 근데 정숙 씨가 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영호 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이렇게 벌컥 열어주거든요. 불쾌해 진짜. 근데 또 정숙 씨가 또 센스 있게 가글 선물을 영호 씨한테 건네줍니다. 자,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너무 설렜다 5글자만 얘기하겠대요. 근데 뭔가 아까부터 계속 영호 씨의 설레발만 나오거든요. 너무 설렜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설레발이 한쪽에 설레발이 계속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텄다, 조졌다, 망했다. 정숙 씨 인터뷰가 나와서 저는 좀 남자로 안 느껴지던데요라고 얘기할 확률 솔직히 100%다. 저는 일어나길래 계산을 새로 하려나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식업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계산을 새로 할래도 이전에 계산했던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결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미 결제한 정숙 씨를 대신해서 돈을 내려면
정숙 씨 카드에 정숙 씨 지갑에 손을 한번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솔로 최초로 절도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계산 한번 다시 하려다가 심지어는 정숙 씨가 내가 초밥 먹는 방식을 따라서 먹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는 콩깍진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걸 보니까 영호 씨가 진짜 연애 경험이 너무 없다. 너무 쑥맥이다. 그쵸? 그러니까 소뚜껑을 보고 자라를 상상하는 느낌? 근데 차라리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설레발 떨 바에는 차라리 정숙 씨 지갑에라도 손을 한번 대서 카드랑 현금 있는 걸 조금 가져간 다음에 이왕 카드 가져가는 김에 현금에도 좀 손을 대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들의 그 뇌리에 남는 장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재미라도 좀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나도 영어처럼 먹는데. 솔직히 그 생강에다가 간장 찍어서 발라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심지어 영호 씨는 정숙 씨의 모든 게 좋았대요. 함께 숨쉬고 있었던 그 공간조차도 너무 좋았다라고 영호는 회상합니다. 점점 불안해지죠. 영호 씨 얘기를 들을수록 곧바로 정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모든 게 괜찮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죠. 남자로서 끌릴 만한 매력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정숙은 얘기합니다.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뭐 대단히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정숙 씨는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남자가 좋대요. 이것도 궁금하다. 저 이 이상한 설문조사는 여기까지만 하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는 이성,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21%. 꽤 많네? 너무 불쾌하고 소름 끼친다 79%. 여기서 이제 종료하겠고요. 다들 화장실 앞은 가지 맙시다. 개인 공간 지켜주자고요. 다음 설문조사 갑니다. 이 설문조사는 여자분들만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남자를 선호하시나요?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리드하는 남자. 2번은 경험이 적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뭐라고 표현할까? DIY 남자. 어떤 쪽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지 투표 한번 가겠습니다. 여자분들만 투표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숙 씨는 나를 이끌어주는 경험 많은 남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호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 근데 영호가 현재 내 마음속 1순위인 것은 맞대요. 근데 정숙 씨 정도 나이에 정숙 씨도 뭐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실 거잖아요. 경험이 더 많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검은 머리는 좀 포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백발이 좀 성성한 남자를 만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험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저는 리드하는 남자가 좋아요. 덜렁 채팅에서 약간 그 좀 쿰쿰한 냄새 같은 게 좀 나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정숙 영호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분. 근데 경험이 많아서 리드하는 남자 쪽이 훨씬 많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이제 뒷방 늙은이 중에 하나인 현숙 씨가 아드님과 통화 중이시라고 하네요. 아이고, 근데 또 눈물을 보이고 계시네요. 경험도 적당해야 한다. 그죠? 뭐든 적당한 게 제일 좋죠.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우는 소리를 듣고 정희 씨인가요? 정희 씨가 방을 찾아왔습니다. 현숙 씨는 애 집에 두고 나 혼자 와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과연 근데 선택을 받았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기수 현숙 정의는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근데 존재감이 뭐 두드러지는 사람을 뽑으라고 해도 뭐 영숙, 옥순 정도? 평생 DIY만 해서 인간 이케아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현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살 아드님을 양육 중이신데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숙 씨가 이혼한 거를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커뮤니티 쪽에는 좀 무지하거든요.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들끼리면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거지? 그래도 꽤 친분이 있는 사이가 되나요? 같은 유치원에 자녀분들을 보내면? 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현숙 씨의 이혼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희 씨도 알리지 않았대요. 다 모른대요. 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면 숨겨야 되나? 알려야 되나? 근데 원래 그 아픔은 그러니까 기쁨은 숨기고 아픔은 널리 알리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혼도 어찌 보면 인생의 아픔인데 혼자서만 꽁꽁 싸매고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스트레스 아닌가? 야,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근데 또 굳이 안 알릴 필요도 없지 않나? 전 제가 이혼을 안 해봐서 그런지 묻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가?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전히 현숙 씨의 눈물 수도꼭지는 풀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굳이 알리는 건 좋지 않다. 하긴 다 내 마음 같진 않을 거야, 그쵸? 자기들끼리 뭐 확대 재생산하고 뭐 말이 점점 커지고 하겠죠? 애기한테 영향이 갈까봐 안 하는 것 같다. 또 저는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겠죠. 현숙 씨는 자라면서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분한테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나의 도파민을 채우겠다고 나는 솔로를 나온 것이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세상은 혹독하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긴 해. 상대방이 알면 말하는 사람은 편한데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장면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또 다른 여자도 또 질질 짜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또 영자인데요. 이번엔 영자 씨를 또 현숙 씨가 위로를 해줍니다. 정희는 올림머리 했을 때 진짜 이쁜데 왜 빵 표현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가? 정희 씨가 올림머리가 예쁜가요? 근데 이거 사실 첫 선택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나는 솔로를 돌이켜봤을 때 첫 선택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눈물을 짠다고 표현할까요? 눈물을 짜시는 분들도 흔치는 않은데 그쵸? 아무래도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뒷방 늙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영자 씨를 조리돌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울어서 누가 보면은 정말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보낸 느낌이 든대요 영자를 보면.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좀 작은 배신이랄까 작은 배신 작은 이별에도 뭔가 마음이 좀 동요하시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갑자기 또 한 누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다 같이 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젊은 어린 남녀가 섞여서 다 같이 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제가 그 누님이랑 진짜 대화를 한 두 번 해봤나? 두 번 정도 해본 그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조금 그 정서가 조금 불안한 걸로 유명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대화해보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저 이제 일 그만둬요 누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한 게 한 세 번째 대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 누나가. 근데 그 유명하더라고요. 사람들 퇴사할 때마다 우는 누나로. 근데 약간 그 영자 씨도 좀 그 선택할 때마다 우는 누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되네요. 정희 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영철님은 분명해. 다음번에는 영자를 선택할 거래요. 근데 지금 앞머리를 이렇게 치웠거든요. 커튼을 열었는데, 예쁘시다, 정희 씨. 사랑한 거 아닐까요, 더돌리님을? 어우,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그 누님이 막 우시는데, 뭐, 약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옛날이죠, 또. 근데 정희 씨 앞머리 없으니까 훨씬 예쁘신데? 이마가 되게 예쁘시다. 영자 씨는 근데 이제 토라졌잖아요. 영철이 말한 여성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영숙이 더 가까울 수도 있대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뒷방 늙은이 3인방이 아래층으로 내려왔고요. 간짜장 3인분과 탕수육이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언제는 또 탕수육 또 뺏어가고 짬뽕이라고 뺏어가고 그러더니 여기는 또 먹게 해주나 보네. 근데 맛있겠다 짜장면. 얼씨구 세 분은 또 맥주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짜장면은 또 맛이 좋다고 하네요.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게 이어폰을 끼고 듣잖아요. 짜장면 먹는 장면이
ASMR이 최고거든요. 나는 솔로에서. 항상 이 고독 정식 먹는 장면만 나오면 저 사실 방송 끝나고 매번 짜파게티 끓여 먹어요. 못 참겠어.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일은 여자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영철이를 고를 거냐라고 영자에게 질문을 하고요. 영자 씨는 또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영철이랑 한번 데이트는 해봐야지라고 얘기하네요. 현숙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신에 데이트 나갈 때 바지는 좀 갈아입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이죠.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영자 씨는 오늘 선택을 마치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질질 짜고 있는 상황에서 영철 씨의 착장을 보니까 내가 왜 저 남자를 가지고 울고 있지? 말문이 턱 막혔대요. 영자가 봤을 때 옷이 다 명품이더래요. 근데 돈 잘 버시나? 합기도 관장이면은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약간 나는 솔로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막 속된 말로 거지 같은 패딩인데 뭐 저 패딩이 뭐 몇백만 원짜리라더라.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데 나올 때는 차라리 내가 명품이 있어도 좀 수수하게 나오는 게 플러스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재력을 과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재력을 과시할 거는 결혼할 때 재산 까보자 해서 하나 둘 셋 오픈할 때 그때 뭐 재산을 과시할 수는 있어도 굳이 초면에 알아가는 과정에 돈 자랑은 오히려 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현숙 씨도 얘기를 합니다. 벨트, 신발 난리 났대요. 다 명품이래요. 오히려 난 이러면 매력 좀 떨어지더라. 옷이 그것밖에 없다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다른 여자를 골랐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호감이 떨어지진 않았대요. 그래도 영자 씨뭐 괜찮네요. 금팔찌나 금반지 보면 허세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몰라도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긴 해. 영철 같은 타입이 명품을 들으면 다 짭 같다. 저도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명품을 좀 보는 눈은 있긴 한데 솔직히 몰랐어요. 영철 씨는 딱 보고 그냥 그 생각은 했어. 그러니까 옷 안 산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구나. 그 느낌은 좀 들었는데 그게 다 명품일 줄은 몰랐네. 영자 씨는 일단 데이트는 해볼 생각이고 데이트를 해본 후에 마음이 확실해지거나 아예 식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멋있다 영자 씨.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또 막 뒤에서 그 30일기 그 작당 모의 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낫네. 근데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영철 씨한테 가기엔 좀 아깝다 영자 씨가.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자 장면은 전환됐고요. 영철과 영숙 씨가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영철 씨 옆에 있으니까 영숙 씨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시네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하얘? 근데 이 두 분은 뭐 둘 사이의 이야기보다는 영숙 씨가 이제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영자 씨한테는 잘 얘기하고 왔죠? 라고 물어보고요. 영철 씨는 잘 얘기하고 왔다고 하네요. 근데 영철 씨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이산화탄소를 끌어모아서 크게 하 하고 한숨을 쉬어 놓고서는 저 심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죠. 굉장히 심란해 보이죠. 그리고 영숙 씨는 영철님 근데 어제 많이 취했었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많이 취했죠? 그래서 영철 씨는 혹시 제가 실수했어요? 술 먹고? 라고 물어보는데요. 실수만 했죠. 영숙 씨는 아니요. 뭐 실수는 아니고요. 그냥 많이 취했구나 싶긴 했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영철 씨의 아우디 고급 세단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영철 씨는 영숙님과의 데이트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영숙 씨는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숙 씨는 아니요. 전혀 상상 못했다고. 영철 씨와의 데이트요? 전혀요. 아니요. 라고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영숙 씨는 온리 영자한테만 직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정말로 영철님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영숙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술 먹고 노사봉 하길래 우리가 그냥 찐친이 되겠구나라고 영숙은 생각했대요. 근데 이 와중에 영철 씨가 제가 어제 노사봉 거린 거를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억을 하네? 기억 못하는 척 하더니 다 기억하고 있네. 노사봉이라고 한 거.
근데 영숙 씨가 이제 신문지 발언으로 대두되는 뭐 "남자 재산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보통은 비난을 한대요, 영숙 씨를. 근데 갑자기 영철 씨가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훅 들어오네요. 어떻긴 뭘 어때. 솔직히 구리지. 영숙 씨는 어물쩍 넘어갑니다. 일단은 뭐 대화는 다 나눠보고 알아보고 해야죠. 라고 슥 대답을 회피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영철의 호감 표현에 영숙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 근데 영자님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신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영자에게로 꺼져 라는 뜻이죠. 야, 근데 영철 씨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계속 애정 공세를 펼치면 좀 꼴보기 싫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영숙 씨는 또 영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영철 씨도 지고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영자님한테 미루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딩동 땡 정답이죠. 영철이 명품을 입으면 초롱이 같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뽀대가 없어. 사람이 뽀대가 안 나. 근데 확실히 영숙님은 둘 사이의 관계보다는 영자의 마음을 굽어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가 봐요. 영자가 오늘 혹시 서운함을 표현하진 않았냐라고 또 물어봐요. 영철은 뭐 영자가 울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새 영자 얘기만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영철 씨가 슬슬 좀 짜증이 나나 봐요. 어쨌든 영자를 챙기는 이야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우리 둘만의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영숙 씨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 둘만의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진짜 애지간히 진짜 예쁜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영철 씨. 진짜 의리 없다, 그쵸? 사람이 의리가 너무 없네. 당신한테 관심 없대요, 영숙 씨가. 그리고 영철 씨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 신문지 발언이 나한테 그 파급이 너무 컸대요. 영숙 씨는 지금이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신문지 얘기는 좀 빼고 싶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면 영숙과 나 행복한 미래가 그려졌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라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영철 씨는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순수한 척했던 게 연기야 사실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능구렁이야. 근데 능구렁이가 아닌 척하면서 능구렁인데 또 스킬이 좋지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비호감이야 영철 씨, 그쵸? 예쁜 여자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영철 보자마자 생각했다. 근데 그 조금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영숙을 도돌리님과 낯소를 보다 보니 왠지 느낌이 왔다. 관상은 뭐다? 과학이다. 근데 이 영숙, 영철 두 분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그냥 지 할 말만 해서 영숙 씨는 자꾸만 그냥 영자 얘기만 하고 영철 씨는 아니 아니 영자 그만 난 너한테 직진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자 어떻게든 그 두 분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영숙 씨가 술 좋아하시죠? 라고 물어보고요. 영철 씨는 아니요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영철 씨는 자기는 술을 절대 자주 먹지 않는데요. 모임 있을 때만 먹지 그냥 먹지는 않으신대요. 야, 근데 영숙 씨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거든요. 이 목이랑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시다. 세상이 진짜 불공평하네. 이 얼굴에 이 넥과 어깨 라인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런 영철 씨의 말들이 영숙 씨는 쉽사리 믿겨지지 않는 눈치입니다. 근데 이게 참 내가 실제로 본 모습은 완전 술꾼인데 아니 아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나 술 진짜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진짜 더 마이너스야. 믿을 수가 없어. 영숙이 계속 방어만 하다 끝난 데 있더라고. 음, 영숙 씨는 계속해서 방패를 치켜듭니다. 근데 저 지금 노사봉이라고 어제 계속 얘기하신 거 기억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패를 계속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급인데 지금 수비력이. 그리고 영숙 씨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 어제 영철님은 나를 진심으로 100% 노사봉 닮았다고 찐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철 씨도 이제 슬슬 표정이 굳어갑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노사봉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만 계속 돌림 노래처럼 하게 된대요. 어제 당신이 돌림 노래를 했는데 노사봉 돌림 노래를.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노사봉 돌림 노래는 상관없고 또 듣기는 싫은 거야. 어쨌든 그렇게 두부 전골이 서빙이 됐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영철 씨는 세종시에서만 12년 동안 체육관을 운영 중이시래요. 그래서 영숙 씨는 1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는 건 뭐 잡음도 없이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뭐 맞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인데 거기서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영철 씨는 아니래요. 오히려 영숙님이 더 대단하다라고 지켜 세워주는데 뭐 이거 의미도 그냥 없이 그냥 트름하고 방귀 끼듯이 하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영숙 씨는 또 딴 얘기를 합니다. 저 근데 이번 기수 여성 멤버들 다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꺼내요. 또 영자 얘기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 주제가 영자로 틀어졌습니다. 영철은 또 마이너스 발언을 합니다. 어제 내가 영자밖에 몰라요라고 한 게 좀 실수였던 것 같대요. 진짜 멋대가리 없다. 멋대가리 없어. 영철 씨는 진짜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모르겠대요. 진짜 멋대가리 없다. 뱉은 말도 책임을 못 지는. 영숙 씨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영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라고 영숙은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철 씨는 아니래요. 내가 그 고백하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숙 씨는 아닌데? 고백하는 뉘앙스가 맞았는데? 라면서 창과 방패가 또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말로만 의리를 외치는 한 남자. 그러니까 나는 정직해 정직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저는 정직하지 않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의리 외치는 남자들이 꼭 중요한 순간에 의리를 안 지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영자님만 알아보고 싶다 했잖아. 고백하는 뉘앙스 맞았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영철 씨는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진짜 이름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영철 씨는 나는 이제 영자랑 영숙 둘이다. 두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숙 씨는 또 한번 선을 확실하게 그으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영숙 씨가 진짜 확실하구나. 선 긋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영숙 씨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철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영철 씨는 또 한 번 창을 집어듭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것 같대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금사빠예요. 영철 씨는 신문지 얘기에 그냥 금방 빠져들었잖아, 그렇죠? 어제는 초조했고 오늘은 여유가 생겼겠지. 딱 맞는 얘기죠. 영숙 씨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들어가서는 또 얘기 많이 해보셔야죠. 라고 N차 영철을 또 밀어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선 긋고 영철 씨를 자꾸 밀어낼수록 영숙 씨가 점점 예뻐 보이지 않아요? 절세 미인이시네 영숙 씨.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이 가드 자세가 저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영철 씨는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해볼게요. 라고 하네요. 자,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뭐 또 변명이나 하겠지 뭐. 영철 씨는 데이트를 했지만 색다른 매력을 보지는 못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 표정부터가 굉장히 권태로움에 절여져 있는 표정이에요. 뭔가 나 너무 지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표정으로 영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고 많이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쵸. 누구에게나 안 되지. 술고장 부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그래서 사실 어제 술 마신 모습을 보고 영철은 이미 제외가 된 상태였대요. 하지만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나도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고는 생각했대요. 그래서 진심으로 남자로 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나? 남자로 보는 게, 여자로 보는 게. 그리고 심지어는 영철에게서 배울 점도 있고 리스펙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성적으로 느껴지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이성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영숙 씨 플러스 10점 더 드리겠습니다. 토탈 20점.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영식 씨랑 순자 씨네요. 영식 씨는 이제 순자 씨의 엉덩이를 위해서 엉뜨를 미리 틀어놨다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이런 센스 좋아요. 어머머라면서 또 호들갑을 떱니다. 영식 씨는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은
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리고 또 첫 데이트니까 차 문도 열어주겠다라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담요에다가 마실 물까지 영식 씨가 또 바리바리 챙겨 오셨네요. 근데 미리 엉뜻 틀어놓는 거 괜찮아요? 난 잘 모르겠네. 이게 뭐 대단한 매너인 것처럼 뭐 MC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엉뜨 미리 틀어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 엉뜨와 엉시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조수석에 타면 그 전에는 좀 물어봤던 것 같아. 엉뜨 틀어줄까? 엉시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보통은 아니오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그냥 조수석에 타면 이게 엉뜨고 저게 엉시야 가르쳐만 주거든요. 엉뜨 미리 틀어놓는 남자 어때요? 히터를 틀어놓는 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기온을 맞춰놓는 건 좋긴 한데 엉뜨는 좀 제가 틀어줄 꽉 권했을 때 흔쾌히 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순자는 나는 이제 영식 광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마음에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엉뜨는 개인 취향인 듯 전 좋음. 근데 영식 씨는 아까 광수랑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광수랑 아까 얘기를 했는데 순자랑 대화해 보니까 순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던데라고 광수가 얘기를 했대요 영식한테. 그래서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순자 씨가 광수 외모 내 스타일 아니야를 시전했었죠. 근데 광수가 뭐 내가 거절당했어라고 하는 게 그냥 매너상 하는 얘기고 광수도 빈정이 상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광수도 빈정이 상했기 때문에 순자 뭐 나도 아니야 이거를 그냥 순자가 날 싫어하더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추울 때는 미리 엉띠가 틀어져 있으면 좋다. 순자는 얘기합니다. 외모 취향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오해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래요. 아 근데 빈정 상했대 광수는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영식 씨는 뭐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뭐 말을 전하긴 했지만 오해가 생긴 것이었다면 순자가 가서 광수와 오해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대요. 근데 이번 화에서 순자 예쁘던데 꾸꾸할 때 말고 자연스러울 때 지금 거의 근데 데이트 나가시는데 약간 노 메이크업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예쁜가? 제가 조금 더 볼게요. 근데 영식 씨도 본인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광수와 정리가 된 줄 알고 나는 좋았어라고 영식은 얘기하네요. 순자도 약간 입 열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원래는 1픽이었는데. 그쵸? 입 열수록 많이 별로야, 순자. 솔직히. 너무 가벼워, 사람이.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인데 라면서 그 사람 마음에 좀 비수 박는 스타일. 그리고 순자 씨는 이제 영숙 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영식은 첫날에만 좀 대화를 해보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가 없대요. 그리고 영식이가 영숙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지금 영식 씨가 지금 약간 순자랑 영숙을 두고 막 이렇게 저울질도 하고 막 사랑의 애정 관계 막 삼각관계 줄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맞냐? 영식이 순자랑 영숙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이게 성립이 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식 씨가 직업이 되게 좋았나? 직업은 광수가 제일 좋지 않았나? 영식 씨는 그렇게 만인에게 친절한 사람이랑은 잘 안 맞으신데요. 심지어는 영식이가 영숙을 밀어내기까지? 영식 씨는 영숙을 만나면 기빨릴 것 같대요. 아, 그냥 의료기기 영업직이시라고. 그럼 영식 씨의 매력이 뭐예요? 여자분들이 보는 영식의 매력은 뭐지? 저는 잘 모르겠어 갖고. 근데 여자가 더 좋아한다는 게 소름이다. 뭔가 있나 봐, 영식 씨한테.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뭐 식당인지 카페인지 뭐 분위기 좋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은 다 결혼했냐라고 물어보고요. 87년생인 영식 씨는 주변의 절반도 결혼을 아직 안 했대요. 그래요? 어떻게 절반도 안 했지, 결혼을? 매력 없다. 그냥 착해 보이는 거? 아, 키가 좀 커요.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인다. 대화가 티키타카가 좀 되긴 하는데 그냥 대진운이 좋다. 키도 좋고 차분한데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하시나?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영식 씨 같은 분을 보면은 저도 나는 솔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나도 대진운 좋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순자 씨는 아드님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아이 데이트 왔으니까 나 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확실히 순자 씨가 지금 거의 화장도 안 하셨는데 가지고 태어난 게 좀 많은 사람이긴 해. 피부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미인 느낌이 있으신 것 같네. 무조건 인기 있을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짜장면이나 면하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맞다. 저 40기 광수잖아요. 그쵸? 도돌림 솔직히 낯설 나가면 여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여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학습된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연애를 해봤고 이제 친구들도 사귀어봤고 했을 때 저는 대외적으로 인기가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매니아들이 있어요. 제 매니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강아지 꼬순내 같은 거죠. 이제 저를 강아지 꼬순내처럼 굉장히 즐겨 찾는 친구들이 있고 제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투표나 해볼까? 40기 광수 도돌리 방장 낯솔 나가면 여포? 여포라고 할까? 의자왕으로 가죠. 의자왕 가능? 쌉 가능? 몬솔 자 몬솔 삼짜장 먹을 듯. 자 40기 광수 방장이죠. 낯솔 나가면 의자왕이 가능하냐? 1번 쌉 가능, 2번 몬솔 삼짜장이다. 자 설문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포 포지션은 아님남님이 가져가시겠다고요? 될까요? 가능하시겠어요? 40기에서 한번 뵐까요 그러면 저희? 1짜장 2짜장은 없다고요? 어쨌든 짜장은 먹겠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짜장은 무조건 한번 먹을 것 같아. 저가 사실은 첫인상이 좋진 않아요. 첫인상에 뭔가 저를 호감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주둥이를 털면 그때 가서 이제 저한테 호감을 좀 갖는 경우는 있어도 빅데이터죠. 저도 이제 저라는 사람으로 오래 살아보고 느낀 빅데이터. 1짜장 예상이다. 그러니까 첫인상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까? 첫인상 선택 못 받고 저는 근데 한 번에 막 꽂혀가지고 막 와 이 여자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그 이 여자 저 여자 조금 얘기는 좀 해볼 것 같아. 성향이 어떻고 대화가 좀 통하나 이런 거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이틀 차, 3일 차부터 좀 확실히 노선을 정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근데 다들 저 좋아해서 여기서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죠? 삼짜장 먹을 것 같다는 그 투표가 훨씬 높은데 다들 제 위장 팬이었군요. 아 후반부에 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초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날 것 같긴 해. 첫인상은 캐리어 끌어주는 사람한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다행이겠네요. 근데 이게 뭔가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진짜 뭔가 좀 나간 것 같은데. 28기 영수 스타일? 아 이야기상? 사치 허영 싫어하시는 분? 그럴까? 저 영수 씨랑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이야기상이랑? 의자왕은 좀 근데 이렇게 투표가 항상 예시가 극단적이어야 돼요. 뭐 최종 커플은 될까? 뭐 한 표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거기에 이제 좀 몰리겠죠 사람들이. 근데 의자왕이냐, 삼자장이냐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야 돼 투표는. 캐리어 끌어주면서 웃게 해주기. 근데 제가 또 시동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단번에 또 멍석 깔아주면 못 웃기는 스타일이어서 삼선짜장, 간짜장, 쟁반짜장. 저 조롱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름 예상해보자. 이름 광수입니다. 조돌림은 40대 특집 영호? 40대 특집이 뭐죠? 몇 기지? 저 26기 영호가 누구더라? 이 양반 엄청 웃기신 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추구미는 26기 영호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저보다 몇 수 위죠. 혀 드리블이 훨씬 현란하시죠. 영호나 영식 받을 것 같지 않냐? 그럴까? 제가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는 약간 영호란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광수일 것 같은데 저. 그럼 재밌긴 하겠다. 이게 비밀 유지 조약이 있잖아요. 나는 솔로가. 그러니까 저는 낯솔 유튜버인데도 방영 직전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낯솔 나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딱 이제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40기 광수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내 차 나와. 내 차 나오고 내 목소리로 긴장되네.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소름 끼치겠죠? 광수는 천재 과학자 이미지다. 약간 좀 괴짜들이 많이 봤죠? 근데 저도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남들을 평가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가 정상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소설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소설을 쓰는 것보다 영화를 만들기가 더 어렵냐면은 소설가들은 그 서술이라는 치트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수룩한 뭐 산길,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들었다. 이게 한 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영화로는 그 분위기를 내는 장면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사실 글을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서술은 치트키야. 근데 저는 항상 그 서술이라는 치트키를 쓰기 때문에 제가 정상인으로 보이는 것이지. 저는 어딜 가도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아니요, 광수처럼 보여요. 그렇죠. 저는 광수일 것 같은데 제가 여출을 다 울리고 빌런 등급 울리려나? 울까? 저 때문에 울 것 같진 않고 웃기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40개 광수의 속마음 해석은 확실하겠네요. 저도 근데 뭐 인간인 이상 자기 변호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리뷰하긴 좀 뭐하니까 제가 뭐 게스트를 불러서 한다든지 하겠죠. 재밌긴 하겠다 근데. 어쨌든 화장실에 갔던 순자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해버렸네요. 여출 앞에서 또 리뷰하듯이 평가하냐고요? 제 말투는 여자랑 얘기하는 말투는 일단 50%의 장난기가 항상 있어요. 예쁜 제작진한테도 관심 가지실 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캐릭터 파악이 좀 되셨군요. 저도 좀 오지랖 넓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두 분을 더 알아보고 싶다고. 아,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또 정하면 확실히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정하면 또 불도저긴 해요. 아 근데 소름이네. 저는 이게 나름 저의 캐릭터를 좀 숨긴다고 숨기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가 나는 솔로 참가자분들을 평가하듯이 여러분들도 저의 캐릭터 파악이 다 끝나셨군요. 저 예쁜 제작진한테 더 관심 가지실 때 저게 너무 소름이야. 아, 나 스스로도 뭔가 그럴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어떤 여자친구와도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영식 씨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솔로에 나오면서 아 이건 좀 내려놔야겠다 한 부분이 있냐라고 질문하고요. 순자 씨는 직업 자녀 유무를 내려놓고 왔대요. 상관없대요. 그리고 영식 씨가 뭐 그래도 뭐 툭툭거리면서도 말재주가 좀 있으시네요. 나는 순자를 보면서는 외모를 내려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순자 예쁘다라는 뜻인 거죠. 영식 씨는 아 순자랑 같이 있으니까 외모를 못 내려놓겠고 내려놓을 필요도 없더래요. 근데 정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칭찬이죠. 예쁘다. 저는 진짜 예쁘다는 얘기 했을 때 싫어하는 여자는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영식 씨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격적으로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영숙이래요. 근데 현실적인 거주지나 자녀를 생각하면 순자래요. 그리고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요리조리 뜯어봐도 왜 이 남자가 최고의 미녀들이 왜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남자죠. 영식 씨가 나오고요. 순자에 대한 호감이 많이 올라오셨대요. 나도 이렇게 좀 앞머리를 울트라 리스크 앞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기 여자들한테 먹히나? 아니 아까 제 친구한테 그 DM이 하나 왔는데 뉴스 기사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은 연애를 5년간 안 하면 연애 세포가 다 죽어서 평생 연애를 못 한다라는 기사를 정말 재수 없게 저한테 링크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연애를 안 한 지는 한 3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저도 앞머리를 좀 영식 씨처럼 해가지고 5년 되기 전에는 연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식 씨는 순자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느꼈대요. 순자님의 자녀랑 제 자녀가 또래래요. 한 살 차이래요. 아이고 저런. 누가 죽었나요? 뭐 상갓집에서나 나오는 소리를 내시네. 일리 있어요 그 기사. 일리가 있대요 그게? 일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썸은 종종 타냐고요? 뭐 종종 썸은 좀 종종 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많이는 아니에요.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순자 씨가 1순위는 영식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차 문도 열어주고 물도 슬쩍 갖다 주더래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설렘을 느낀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제 데이트가 다 끝나고요. 솔로분들이 숙소로 복귀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복귀한 것은 영철과 영숙입니다. 영철 씨가 숙취 해소제를 준비해가지고 영숙 씨한테 주고요. 가방도 저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하니까 영숙 씨가 제 건데요? 이 가방 제 건데요?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영숙 씨 또 플러스 5점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 물건 지키는 습관 좋죠. 영철 씨는 그럼 장 본 거라도 나 줘라. 무거운 건 내가 들겠다라고 하니까 영숙 씨가 들고 있는 손을 바꿔가면서 완벽히 영철을 차단합니다. 얼마나 싫으면 그쵸? 자, 이렇게 영숙 씨는 뒷방 늙은이들이 모여 있는 여자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는 여자분들 앞에 서서 영숙의 후기를 들려주겠다라면서 두부 잣죽이 맛있었다라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후기를 얘기해주겠다면서 도토리 묵 샐러드 맛있다. 거기 들기름 다른 거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 씨가 참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긴 하다, 그쵸? 여초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네. 오히려 여기서 무슨 뭐 조금 이렇게 위해 준답시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바보인 척, 빙봉인 척 연기를 하는 게 훨씬 나아, 그쵸? 이렇게. 그리고 영자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어차피 영숙이 영철한테 마음이 없을 것 같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대요. 영숙 씨는 영철 씨 너무 좋은 분이니까 한번 힘을 내봐. 근데 비지찌개 진짜 맛있었다라고 또 바보 같은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이가 남자가 하나 껴서 사이가 애매해질 것 같으면 확실히 선을 긋고 바보인 척 연기를 해야 돼. 이게 베스트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선. 그리고 잠시 후에 영숙 씨는 곧바로 영식에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영숙 씨도 영식이 좋아해요? 아, 나도 앞머리를 좀 울트라 리스크 펌을 좀 해야겠는데? 말이 되나 이게? 영숙 씨가 한참을 찾아서 공용 거실에 있던 영식 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영숙 씨가 영식 씨를 찾아다녀? 이게 옳게 된 나는 솔로예요? 영숙 씨가 대화 가능하냐면서 대화 신청도 먼저 합니다.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야, 심지어는 영숙 씨가 그 첫날 받았던 그 커피를 다시 또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이제 열받게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숙이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영식은 영숙님 마음속에 몇 명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숙은 2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식과 영수래요. 아니, 보는 눈 실화야? 영식 영수? 아니 근데 제가 영숙이라고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진짜 뽑을 사람이 없긴 해. 영식 씨는 얘기합니다. 어제 영숙이 영수랑만 붙어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대요. 영숙 씨는 자리를 옮기려고 시도도 많이 했고 영식이 옆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이게 맞냐? 영숙이가 영식이한테 알랑방구를 떨고 있는 이게 맞아요? 야, 그리고 두 분은 같이 별을 보기로 해서 영숙 씨가 계속 사인을 줬는데 영식 씨가 눈치를 못 채더래요. 말을 뭐같이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영식이는 군계 일학인 것인가. 근데 뭐 말주변이 있으시긴 한데 사실 뭐 되게 특별한가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한번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는 해.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 막 특별한가 하면 또 모르겠어. 그리고 영식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저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뭐 당연히 좋겠지. 저런 미인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덱식이라고요? 그 제가 아는 그 덱스 그분 얘기하시는 거 맞죠? 덱식. 근데 묘하게 열받네. 덱식이라고 하니까. 영수를 보라. 이거 참 그냥 한마디로 설명이 되네요. 근데 영식 씨는 오히려 영숙을 밀어냅니다. 내가 봤을 때 영숙이랑 나랑 텐션이 좀 다르대요. 그리고 영식 씨는 나 말고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그런 게 좀 걸린대요. 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영식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호를 주면 다른 분들을 확실하게 다 정리하고 영식한테 올인하겠다는데요. 단체로 뭐 최면을 걸고 들어가신 건가? 최면이 걸린 상태인 거죠, 영숙 씨가 지금. 이 맨정신에 이게 되나? 아니 제 친구 중에서도 영식 씨 정도는 되게 많은데 이게 뭘까?
아니 보면서도 약간 인지 부조화가 계속 오는데. 아니 영숙 씨가 계속해서 뭐 난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뭐 굳이 뭐 힘들다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계속 영식을 회유해요. 영숙 씨가. 아니 근데 카메라로 보면은 좀 얼굴이 다 안 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카메라로 봤을 때 얼굴이 제일 안 담기는 전 세계 1등 아니야? 사실은 개존잘인데 카메라에 너무너무 안 담기는 이목구비인가? 영숙은 을의 연애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지? 연애를? 그리고 영식의 3차 영숙 밀어내기 멘트가 또 나옵니다. 아, 그 기독교가 조금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영숙 씨는 내가 기독교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뭐 일이 있으면 안 나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영식님 들으라고 한 얘기래요. 허탈하네. 제가 지금까지 막 그 연애할 때 에너지 쏟고 마음 얻으려고 막 했던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영식 저 남자의 어디를 내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허탈하네. 영식의 이목구비는 너무너무 잘 담겼다 카메라에. 그래서 영식 씨는 제가 많은 걸 놓치고 있었나 싶대요. 영숙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마음의 비율이 솔직히 영식님이 85래요. 나 자꾸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영숙 씨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딱딱 그 수치화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85점이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와, 지금 현재 순자와 영숙 마음속에서 50대 5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이것저것 다 맞춰주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나와서 고민이 많이 된대요. 근데 영숙 씨처럼 연애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올바른 연애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다 맞춰줄게. 이런 연애는 건강하지도 않고 오래도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몰래카메라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웬 떡대가 여자 숙소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영철입니다. 근데 한 번에 누가 나오진 않고요. 영철 씨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옥순 씨한테 뭐 영자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이게 뭐죠? 옥순 씨가 뭐 데이트 뭐 얘기 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영철 씨가 옥순 씨한테 막 주먹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까? 갑자기 정권 지르기를 왜 하는 거죠? 도돌리님 지루하신가요? 아 미치겠네 이거. 지루한 거 바로 티났죠?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제스처죠 이거? 갑자기 정권 지르기를 하는데 옥순 씨한테? 근데 뭐 옥순 씨가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옥순 씨는 영자를 불러주기로 하네요.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영자 씨가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영자 씨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티내줘야지. 이 투표가 꽤 진행이 됐는데요. 40기 광수 방장이 낯설 나가면 의자왕이 가능하냐? 라는 설문에 쌉 가능하다가 46%, 짜장 3짜장 먹을 것 같다가 52%. 어쨌든 영철 영자가 자리에 앉았고요. 근데 영자 씨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다 용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영자 씨가 근데 어느새 또 영철 씨랑 말을 놨나요? 어땠어? 잘 갔다 왔어? 라고 반말을 합니다. 영자 씨 마이너스 7점입니다. 이틀 만에 반말 가당치 않죠. 영철은 얘기합니다. 재밌었고 영숙 씨가 편하고 시원시원하더래요. 영자 씨는 영철의 말을 자르면서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 라고 물어봐요. 영철 씨는 생각 그대로인 것 같아. 그래서 호감도도 똑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숙도 보고 영자도 보고 한번 제대로 봐야겠대요. 까인 걸 모르는 거야 설마? 개같이 까였잖아. 아니 뭘까? 그래서 영철 씨는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진대요. 당신 까였다니까.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밀당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영자랑? 그리고 영철 씨는 사별하시고 8년간 연애도 한 번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자 씨는 화들짝 놀랍니다. 영철 씨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일부러 닫았대요. 의리?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의리를 얘기할 정도로 영철 씨가 의리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영철 씨는 뭐 이혼이었으면 만났을 텐데 사별이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영자 씨는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옵니다. 이 여자도 정말 안타깝다. 내가 이 상황에서 새 장가 들고 하는 게 별로 멋지지 않아 보였대요. 지금 되게 안 멋진데 그쵸? 안 멋진 것만 골라서 하는 양반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리를 계속 거론하는 사람은 의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영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알아볼수록 의외의 진가가 있어서 호감이 계속 올라간대요 영철 씨한테. 영자는 영철 피지컬에 넘어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좀 운동을 좀 해야 될까 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영철 씨도 그냥 피지컬 원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좀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왜소한 편이거든요. 운동 마려워 이런 거 볼 때마다. 영자랑 영철이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나 영자가 너무 아까운데. 눈이 삐꼰가. 그니까.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옥순 씨가 제일 잘 맞는 거는 상철이래요. 진중한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철은 인간 진중 그 자체다라고 옥순은 얘기합니다. 초롱이 여친도 지혜은이었다. 그러네 또. 근데 옥순 씨는 광수 얘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를 물어봤을 때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성격 차이로 10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게 옥순 씨는 좀 의아했대요. 확실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하죠. 예지력 상승이죠. 근데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10개월이란 뜻인 것이랑도 또 일맥상통하긴 하잖아요. 아무리 성격 차이가 있었어도 10개월은 좀 그쵸? 어쨌든 그렇게 옥순 씨는 이해가 잘 안 됐다. 광수가. 그리고 잠시 후에 영숙 씨가 공용 거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갑자기 영호 씨가 뜬금없이 저 영숙 씨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숙 씨가 왜요? 라고 하니까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식 씨의 매력을 모르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호 씨랑 영식 씨가 같이 영숙 씨 옆에서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영식 씨가 확실히 낫긴 하다. 남자로 보이긴 하네, 확실히. 네, 맞아요. 광수 씨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숙 씨는 오히려 영식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이제 끝난 건가요? 저한테 더 궁금한 건 없어요? 라고 영식에게 질문을 합니다. 영식 씨가 일단은 좀 뭐 생각을 좀 정리해 볼게요. 라고 하니까 영숙 씨가 그러면 영호님 우리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영숙 씨는 나가면서도 영식이 준 커피로 뭐 이게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커피고 되게 맛있어 보이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 씨도 참 매력은 없다. 사람이 비주얼 말고는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다. 근데 역시나 영호 씨는 밖에 나오자마자 말주변이 진짜 더럽게 없습니다. 1순위가 정숙이긴 한데 소나무기도 하고 근데 잔가지로 영숙이가 좀 있대요. 이러면 누가 가냐? 영호야, 영호야 여기 한번 앉아봐라. 내가 지금 연애를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 여자도 도망가. 무슨 잔가지가 뭐 여자를 이렇게 몰라? 이런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는데 난 뭐냐 진짜. 난 뭐하고 살았냐.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 남자들을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영숙 씨는 뭐 잔가지라도 시켜줘서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뭐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의 대화는 이렇게 끝나고요. 뭐 별다른 소득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엥? 그리고 이 두 분이 공용 거실에 들어오니까 상철 씨가 영숙 씨한테 또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영숙 씨가 좀 무시가 안 되는 비주얼이긴 해. 그리고 상철 씨는 또 영숙 씨를 불러놓고요. 이 정도면 나한테 딱 부합이 되는 조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딱 두 분이거든요. 그게 영숙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숙님도 충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정말 짜증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애송이 녀석. 와. 완벽한 문어체네요. 이 애송이 녀석. 그러니까 저 애송이가 자꾸만 강자인 척을 해. 그쵸? 꼴배기 싫게. 말 좀 빨리 하자 상철아. 그니까 말이에요.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이제 솔로 분들이 공연 거실에 3, 4, 5 모였습니다. 순자 광수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고 하네요.
상철 부부만 1.25배속으로 편집해서 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2배속, 2배속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광수가 무슨 얘기만 하면 순자 씨가 뚫어져라 턱을 괴고 광수를 쳐다봅니다. 왜 광수를 쳐다볼까요, 순자 씨가? 너무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못생겨서 쳐다보는 걸까요? 분명히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이라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삿대질을 했잖아요, 광수한테. 그래놓고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 엥? 순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광수가 옥순이랑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돌싱의 가벼움이죠. 돌싱이 진중하면 안 되지. 광수가 마음을 접었다는 얘기를 듣고 미련이 남지 않았대요. 뭘까? 그리고 갑자기 영수 씨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옥순 씨한테 내가 농담을 좀 했는데 옥순 씨가 못 받아들이더래요. 그것도 농담도 농담 같아야 받아주지. 영수는 본인이 했던 말 실수를 꺼냅니다. 옥순이 키우는 강아지가 16살이라는 말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영수가 옥순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 미친 아저씨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얘기를 듣고 정희 씨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영수가 있긴 있었잖아. 영숙도. 그리고 잠시 후에 시간이 좀 흘렀고요. 영자 씨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자 씨가 업무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수 씨는 그런 영자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영자가 좀 탐욕적으로 보인대요. 야, 어떻게 이런 대사, 이런 단어를 고를 수가 있을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쓱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면 50인 양반이 말본새가 저게 뭐냐? 그리고 또 막말하면 지지 않는 사람이죠. 순자 씨마저도 영수를 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졌습니다. 면전에서 악플 달기. 영자는 이 아저씨 지금 실수 많이 하시네라고 받아칩니다. 영수는 이런 유머 코드가 잘 안 맞나? 허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유머라고 하지 않고요. 말실수, 실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영수는 영숙에게도 말을 겁니다. 솔직히 저 나올 걸 예상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네요. 영숙은 자기소개 이후였기 때문에 아무런 확신이 없었대요. 그리고 영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아까 옥순 씨한테 했던 그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영수는 얘기합니다. 선택 때 제가 고뇌하는 모습 봤죠? 저 엄청 고민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작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라는 얘기를 영수한테 했대요. 근데 지금 술 먹고 또 되게 흥분하셨네. 그 이야기를 듣고 영숙 씨는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 있는 최종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옥수님한테 쓴 거잖아요 라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네 얘기할수록. 그래서 영숙은 나에게 다가오기엔 더 무덤을 파는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2옥순, 28옥순, 26현숙 그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게 32영수다. 그리고 영수는 영숙님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콤보다. 그쵸? 계속 마이너스 되는 콤보 공격을 연이어서 넣었는데 그게 다 정타로 다 들어가. 정떼기 하는 거예요? 내일 군대 가세요? 영수 씨? 내일 군대 가갖고 영숙 씨한테 정 떼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까지 영숙을 두고 고민했다라는 얘기래요. 영숙은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투표는 옥순이한테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영수는 진짜로 근데 영숙 씨 턴에 아무도 안 나가면 제가 나가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최악이다. 고를 수 있는 최악의 답안만 계속 고르고 있어. 그쵸?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여자분들도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천하의 영숙 씨도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표정이 굳어지네요. 진짜 미쳤나봐. 얘씨 왜 이래. 나이 값 좀 해, 이 사람아. 진짜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야. 영숙 씨는 정색을 한 상태에서 저 죄송한데 말을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해요. 모질이다.
역대 압도적인 공포의 주둥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만 열면 실언이었던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쵸? 아, 있다. 잠깐만, 그 누구죠? 25기 영철 씨. 그 축구 선수 출신 있잖아요. 25기 영철 맞나? 25 영철. 이 사람도 입만 열면 실언이었잖아, 그쵸? 둘이 비교하면 어떤가? 25 영철 vs 32 영수? 그래서 이 양반이 한수위인가? 영숙은 얘기합니다.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좀 제대로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술 취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현명한 이야기네요. 근데 그냥 좀 연세도 지긋하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영수 씨는 그냥 죽닥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적당히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진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짜증난다 진짜 이제. 영숙은 아니래요. 술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래요. 옳은 얘기죠. 영숙 씨 플러스 6점 더 드리겠습니다. 강단이 있으시네요, 확실히.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하지만 맨정신일 때 대화는 다시 영수랑 해볼 생각이래요. 참, 참을성이 대단하시네 이분도. 자, 그리고 잠시 후에 현숙과 경수 씨가 잠깐 대화를 하러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숙 씨는 서울에 사시는데요. 그리고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경수더래요.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경수의 자녀를 부모님이 진주에서 돌봐주고 있다라는 점이래요. 그래서 주말에는 보러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걱정이 좀 되신데요. 주말에 당연히 경수의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네? 뭔 소리야 이건? 에? 경수는 얘기합니다. 아기들이 저를 기다릴 거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래요. 네, 이 무슨 소리지? 자녀분이 경수 씨를 별로 안 좋아하나? 근데 어쨌든 자녀분이 매주마다 나를 볼 정도로 나를 보고 싶어 하진 않아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경수 인간 언저리 발언. 아니 이거 인간 언저리는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보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네. 아이들이 매주마다 나를 보고 싶어 하진 않는데 그게 고맙다고? 아니 이게 이번 키스가 최면 특집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뭐 진주에 가는 횟수는 뭐 매주 가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대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현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매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매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잖아요. 그리고 그 점이 너무 고맙대잖아. 세상에는 뭐 이런 가족 저런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 법이죠 뭐. 지금 경수 씨 자녀분은 4학년이래요. 현숙 씨가 그러면 친구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수 씨는 그래서 되게 다행이래요. 다행인 건 그냥 경수한테만 다행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왜 다행이야? 자식이 부모를 안 찾는다는 게 다행일 수가 있나?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아이도 학습이 됐대요. 그걸 학습시키는 게 맞아요? 너무 무책임한데 진짜? 현숙은 얘기합니다. 나도 면접 교섭이 있는데 그렇다면 격주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현숙 씨가 하는 건. 경수 씨는 연애할 때 자주 보는 걸 선호하신대요. 그리고 현숙 씨는 또 고민 걱정이 되는 게 경수가 집돌이 성향이라서 그게 좀 걸린대요. 경수는 혼자서 뭐 싸돌아다니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같이 하는 건 좋아한대요. 본인 아이를 저렇게 생각하면 과연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듯.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아기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저는 제 아이도 아닌데 이제 키워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 경수가. 저는 진짜로 제 아이가 아닌데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 아이를. 근데 어떻게 이게 친자식을 나를 안 보고 싶어 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지?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 네, 저 아기 키워봤습니다. 키운 정이 무서운 건데 안 키워서 저러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수 씨는 어, 둘이 밤에 데이트 하게 되면 뭐 30분이면 보겠네요라고 얘기하고요. 현숙 씨는 갑작스럽게 뭐 심야 데이트 보자, 심야 영화 보자 하는 데이트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수 씨는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 바로 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는 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좋다. 바로 고 이렇게 했을까? 경수가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경수 씨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철부지다. 경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냥 좋았대요. 결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되게 좋아졌대요. 현숙 씨가. 라방 나와서 오해라고 자주 보러 간다고 해명하는 모습이 벌써 그려진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영숙 씨가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줘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겸 숙소에 좀 다녀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영철 씨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영철을 보자마자 영철 퇴치약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영자랑 대화했죠? 라고 영자 부적을 써버리네요. 엥? 근데 영숙 씨가 왜 숙소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 영철 씨를 보고 있네요? 이 여자 또 왜 이래? 영철이 오해하겠네. 어, 영숙 씨는 얘기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대요. 거절할 건가 본데 영철이를 확실히. 영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똑같다. 우리는 서로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숙 씨 확실하다 진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한 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영숙 영철이 같아요? 비슷해요? 전혀 같지 않은데. 근데도 우리는 너무 같다라면서 뭐 어디 뭐 그냥 지어내는 거지 뭐 얼기설기. 하나도 똑같지가 않죠. 어쨌든 그렇게 영숙 씨는 확실하게 거절의 뜻을 영철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영숙이 퇴치제를 많이 뿌려본 솜씨다. 그쵸? 사실 저 얼굴에 남자들이 들이댔겠죠 많이. 그리고 영철 씨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놓고 공용 거실에 들어가서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영철 씨, 영숙 씨 많이 좋아했네. 멘탈 터졌는데? 영숙이 사랑했나 본데? 그리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약간 그 착한 아이 증후군 모습이 나와요. 괜히 내가 영숙을 골라서 영숙이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대요. 영철의 신문지사라. 어쨌든 영철 씨도 뭐 그냥 그렇구나. 그냥 바로 받아들여졌대요. 영숙의 거절이. 완전 그냥 죽상 때리고 있던데. 바로 받아들여진 사람 치고는. 아이고 그리고 영수 씨의 발음은 점점 더 부정확해집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라면서 영자 씨한테 또 술을 권하시네요. 갑자기 근데 영수가 저 발 따뜻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영철 씨는 이거를 뭐 못 본 척 하나 봐요. 영수 영자가 얘기하는 걸. 영수랑 영자가 옆에 앉아 있어서 발이 맞닿았대요, 두 사람이. 경솔해. 너무 싫어, 진짜. 아니, 발이 맞닿았으면 얼른 떼야지. 이거 그 말 발 맞닿았다고 제 발 따뜻하죠? 뭐 이거 역시 돌싱 특집이다. 이런 것들이. 스킨십에 약하고 충동에 약하고 경솔하고 이게 돌싱 특집이다. 그래서 영수 씨가 발이 닿았는데 안 떼길래 나 오해했잖아라고 얘기하니까 영자 씨가 그러면 오해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돌싱 특집이지, 그쵸? 경솔해. 충동에 약해. 그러더니 영자 씨가 막 웃으면서 영수를 이렇게 때리는 척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요 몸을. 아씨, 너무 싫어. 야,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들 저러는 걸까? 심지어는 영철 씨가 아예 자리를 뜹니다. 불편하겠죠? 그리고 영철 씨는 방으로 가서 자빠져 잔다고 합니다. 엥? 근데 잠시 후에 영자가 찾아왔어요. 영철을. 영철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이불을 슥 이제 내리는데요. 부부야? 뭐야 이게? 어쩜 이렇게 경솔해? 아니 이게 뭐야? 부부야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돌싱 특집의 또 묘미인가? 영수랑 영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가 될까봐 들어와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영숙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다라는 걸 또 영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막 부부 같아요. 영철 씨 자는데 옆에
침대에 슥 앉아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슥 벗기네. 되게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되게 야릇했어 그 손짓이. 그래서 영자 씨는 정리가 됐는데 아쉬운 마음은 없었냐라고 얘기하고요. 영철 씨는 역시나 전혀 없었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자는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보시네. 영철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래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래요. 영철은 또 자기 변호를 합니다. 영숙이 그냥 궁금했을 뿐 거절당했다고 해서 아쉬운 건 없대요. 영숙 사랑했잖아. 영철 씨가 솔직히 영숙 씨 사랑했죠. 그쵸? 영철은 뭐 그냥 뭐 옥순 얘기도 하면서요. 그냥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다른 여자한테 영자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잖아요. 영숙 사랑했잖아. 영자는 뭐만 하면 꽂히고 뭐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는 남자다. 영철은 이라고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영철은 지금은 아무도 없다. 영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왔죠? 섣부르게 만난 지 이틀 만에 오빠 오빠 소리가 또 나옵니다. 영자 씨는 오빠 진짜 대단해 대단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빠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진짜? 언제 봤다고 오빠야. 영자 씨도 좀 술 좀 마셔가지고요. 또 그 서운한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선택을 안 했냐. 이거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 얘기 끝난 거잖아. 영자 씨는 나 솔직히 아까 좀 많이 삐졌어 라고 얘기하고요. 영철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좋대요. 얼씨구 영자 씨는 잠시 후에 영철 침대에 아주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영철 씨가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죠? 영철 씨가 반바지를 입은 건가요? 이게 빤스만 입은 건가요? 속옷 차림 아니야 이거? 그러더니 영자 씨가 영철 씨 침대에 자빠져 누워가지고요. 잠을 잡니다. 한 침대에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한 침대에서 이렇게 누고 그래도 되나?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싸울 때는 끝까지 얘기를 해야 한다는데 자기 뜻대로 돼야 끝난다로 들린다. 대부분은 그렇죠. 아, 다행히 빤스는 아니네요. 두 분은 이제 잠시 후에 뭐 영자를 영철 씨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영자 씨가 옷을 입다가 영철 씨를 옷으로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리네요. 근데 뭐 영자 씨가 한사코 거절을 해서 바래다 주지는 않았고요. 뭐 그 모습이 영철 씨 눈에 씩씩해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는 모습도 귀여워 보였대요. 자, 장면을 이동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여자들이 모여서 또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얘기를 해요. 어? 영호가 8이고 영수가 2가 있다는데 마음속에? 영수 입 터는 걸 보고 어떻게 호감이 남아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영수랑 정숙이 비주얼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현숙 씨가 영수는 근데 말을 할수록 깎아먹는 스타일이다라고 맞는 얘기를 하네요. 현숙 씨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에는 플러스 점수가 있어야죠. 도돌리 힘내. 거의 다 왔어.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오늘 마라톤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도 혼미해지고 커피도 이미 다 마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영수가 입만 열면 마이너스다 해서 마이너수다라고 썩은 별명을 지어주네요. 아 그렇게 레이디 가가의 음악과 함께 32기 4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도 같이 보도록 하죠. 영수와 영숙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영수 씨는 영숙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영숙 씨 머리 너무 이쁘게 또 잘 됐네. 영숙 씨 이 턱 라인이 너무 예쁘시다 진짜. 자 이번에는 영식 씨가 나오고요. 영숙과 순자 사이에서 갈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주얼이 지금 순자와 영숙을 두고 고민하는 게 맞나 싶어 진짜. 야 그리고 순자 영숙이 돌아가면서 영식 씨한테 계속 어필을 합니다. 심지어 영숙 씨가 저 괜찮아요? 라고까지 또 물어봅니다.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야? 근데 뭘 보냐 진짜. 자 다음은 옥순 상철입니다. 뭐 장거리 문제 대화를 나눈다는데요. 근데 옥순 씨는 뭐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대화하다가. 그리고 또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랜덤 데이트래요. 오, 재밌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랜덤으로 한번 꼬아주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자, 그렇게 예고편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머리가 몽롱하네요.
이게 다 보고 나면은 이게 한 회차의 감상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떤 감상도 떠오르질 않아서 한 3초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돌싱 특집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지금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피곤해. 힘들어.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자, 오늘도 그럭저럭 재밌게 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어질 나는 솔로 32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